아 잠깐만. 네? 그래. 네? 그러니까 어제 아 네네. 어제 왔어요? 어제 왔습니다. 어제 수업을 오늘 하는 거예요. 네. 네. 뭐야? 네? 그제. 네. 그제? 네. 어제. 왔죠? 그제. 어제. 아 그제. 어제 거는 오늘. 그죠. 어제 거를 오늘. 나 지은이 그 반에 오는지도 몰랐어. 그럼 그동안 그거 하나도 못 받았겠네. 난 몰랐어 아예. 추워. 약간 이래. 이거. 자 볼게요. 뭐 하려 했는데? 아 밥은 멈춥니다. 아 엄청 나. 자 보시죠. 자 이것의 해가 하나밖에 없다가 되네요. 이 문제는. 자 뭐에 대해서? 모든 t에 대하여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걸 뭘로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지. 두 개의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서 판단할 것이냐. 아우 좀 힘들겠죠. t값이 변하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진짜 매우 좀 스펙타클하게 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하고 x의 제곱 플러스 3하고 이걸 x로 묶기만 하면 얘가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쉽게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잘 봐봐. y는 t라고 놔두고 여기에는 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은 얘가 이렇게 돼.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누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x가 되고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a가 돼요. 요놈의 실근이 몇 개?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t를 아무리 움직여도. 봐봐 이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그래프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고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내가 할까요?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일단 x의 제곱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수의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가 뭐일 때 일단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 높이들을 어디에다가 y는 x 위에다 쌓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니? 약간 비틀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대충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저기에 있는 저 볼록 되어 있는 친구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상이 되네요.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y는 t하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버려요? 네, 2개 이상이 되어버리겠죠.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내가 y는 t라고 하는 직선을 위아래로 얼마든지 움직이더라도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진 않는데, 그렇죠? 근데 얘가 너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교점이 몇 개? 2개 이상이 생기는 곳이 발생하니까 얘는 미분계수가 0인 곳이 한 개까지만 허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 그래프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이 이렇게 2개가 되어버리면 2점 이상에서 만나는 곳이 생기니까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최대 1개까지만 허용을 해야 되겠네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요 함수를 내가 fx라고 해도 상관없죠.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x는 0의 해가 최대 몇 개? 1개가 되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저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네요. 이제 오케이, 저 f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분모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ax 이렇게 f'x가 될 것이고요. 이것의 해가 얘는 0의 해가 최대 몇 개? 1개가 돼야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 아니 얘를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얘가 2a분의 1이 될 텐데 요것의 해가 몇 개? 최대 1개. 식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식을 이거 넘겨서 2a로 나눠서 정리해버렸어요. 얘의 해가 최대 1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 그래프 다시 그려야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다시 또 미분해야 되겠네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너를 내가 gx라고 할게요. 너를 gx라고 하자. 그럼 gx 다시 미분해요. 분모를 뭐 하시고 제곱하시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마이너스 분자 그대로 놓고 분모 미분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나요? 오케이,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지? 그래, 네가 0이 되는 걸 찾아보자. 식을 정리하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9 그 다음에 4x의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4x의 4제곱 4x의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계산하면은 3x의 4제곱 3x의 4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그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3 또는 1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안 되니까 x의 제곱은 1이네요. 이해됐니?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고 이 아이의 이 그래프의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돼요. 그렇죠?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고 x가 양수이면 양수, x가 음수이면 음수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때 값과 극소값은 어디에서 발생해? 1과 마이너스 1에서 발생하는 걸 방금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얼마나 나오냐면 G1이니까 일단 G1은 얼마야? 16분의 1 G-1도 똑같네요. 마이너스 16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리하니까 2a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지금 교점이 하나 이하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게 최소 16분의 1까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걸 한 번에 쓴 게 이제 요 말이 되겠죠. 그걸 한 번에 쓰면 2a분의 1의 크기는 누구보다 커야 된다. 16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한 번에 쓸 수 있겠네요. 2a분의 1의 절대값이 2a분의 1의 절대값이 16분의 1과 마이너스 16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됐니? 그러면 a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8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겠죠? 수가 취해졌으니까. a의 절대값은 8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되고 a의 최대값은 그래서 8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요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이해되니? 그래프 관찰하는 분수함수 다시 한번요. 이거요? 이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이게 높이 크면은 저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y는 t하고의 교점이 항상 한 개라고 할 수는 없죠. 교점이 항상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항상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2개 이상이 되면은 이제 교점이 3개가 나오고 하니까 이해돼요? 여기 굴곡이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최대 굴곡은 여기서 살짝 접하는 것까지만 허용된다 이거죠. 네네. 물론 아예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최대 1개일 때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됐니? 자, 넘길게요. 다음. 네. 이제 여러분 이제 9번 문제, 10번 문제는 좀 익숙해지나요? 네, 그게 적응하고 있는 겁니다. 수능에 나오는 수학 적응됩니다, 여러분들. 적응돼요. 남아있는 시간 얼마 안 남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짝 땡기시면은요, 그 약간 운동하는 사람들이 벌크업 한다, 그러니까 펌핑 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니? 네. 남자들은 들어봤을 거고, 펌핑 한다 그래요. 펌핑이 뭐냐면요, 근육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육이 나는 없지만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물을 잔뜩 먹고 이빨 운동을 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라요. 근육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그 펌핑 한다 그러거든요. 시간 지나면 녹서지긴 해요. 그 펌핑 과정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감각들을 싹 끌어올릴 수 있어요. 수능 직전까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이해되신가요? 수능 직전까지 그냥 드립다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어쨌든 경험치를 쭉 쌓으면요, 그 머리가 펌핑이 돼요. 온전하게 우리의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충분히 그 뭔가 감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 시험 그 보디빌더들이 시합장에 나가기 전에 펌핑 이빠이 하고 들어가거든. 펌핑 이빠이 하고 들어갑니다.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기 몸 화보 찍을 때 펌핑 이빠이 하고 들어가요. 최대한 더 과해 보이게끔. 공부도 마찬가지니까. 남아있는 시간, 선생님 몇 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네, 이 의미가 훨씬 크죠.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오히려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펌핑하세요. 오케이? 지치면은 말이죠. 힘드니까 아이고 수능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이걸 일주일 공부해봐야 뭔 차이가 나나. 대충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 그런 말들을 주변에서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막 듣게 될 텐데 거짓말입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런 친구가 없군요. 나는 많았어. 자, 보자. 첫장 2이고 공비가 0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음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이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A2는 2R이 될 것이고 EA5는 2R 아니죠? 4가 되겠죠? 4R의 4제곱이 될 거고 A8은 이제 8R의 7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있는 친구의 2배 8R의 4제곱이 양옆의 숫자의 합과 똑같다 라고 체크할 수 있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요? 2R로 먼저 나누시고 보시면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4R의 역제곱, 4R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2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 되어서 R 세제곱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어렵지 않았고 이거는 네, 속도 그래프 양수 K에 대해서 시각 T에서 두점 PQ의 위치가 0과 Q이다. 바로 위치를 잡아봅시다. P의 위치 V1, X1이라고 할까요? 적분하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C인데 위치가 초기의 위치가 0
x2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t의 제곱이 되는데 네, 적분 상수가 얼마? k 나왔습니다. t가 k일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x1k와 x2k가 서로 같다는 뜻이네요. 대입하면 저거 x1 2분의 3t제곱 x1이 소리 여기 정정 오. 큰일 났다. 이거 뒤지게 내가 어디 들었어 이러고 있을 거야. 자 됐니? 3분의 1 t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의 제곱과 마이너스 3분의 2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의 제곱 플러스 k가 같고 k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의 k로 나누시면 되죠. 네, x2에서 또 t가 사라진가요? t가 네? 사라진 것 같은데. 2분의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 네, 여기 말입니다. 네. 색깔로 할게요. 여기저기서 뭔가 제보들이 다 나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아래에서 조져야 돼요. 아래에서도 고쳐야 되고요. 맞습니다. 아유, K로 바꿔야겠죠. 이렇게 됐나요? 네. 그게 언제 터졌죠? 뭐요? 어제죠? 이태원 네. 뭐지? 토요일에 제일 토요일 밤. 네. 다 넘어갔대. 네. 안타깝더라고. 다시. 그 소리 듣는데 갑자기 졸업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야. 네. 와, 아침에 이제 10시 정도 돼서 한 명씩 이름을 불렀지. 카톡으로. 누구야 하고. 오.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일이 안 없어질까봐. 진짜 조마조마했어. 근데 다행히 다들 잘했더라고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위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K값이 2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고 4에서의 P의 위치니까 원래 식에다가 4를 대입하면 되겠네.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 어려운 부분은 없었죠, 이거 그렇죠?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광주 사람도 몇 명 돌아가셨던데요. 나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도 돌아가셨더라고. 남자분인데. 난 사실 이번에 좀 놀랐던 게 신분 확인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그게 시차가 됐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핸드폰에 잠겼을 테니까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거 보고 아이고 참 요즘 같은 시대에도 지금 신분 확인이 힘든 상황이구나. 아, 네, 일요일날 와, 안 그래도 온도가 근데 하루 종일 그
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런 트라우마 같은 사건들이 늘 주기적으로 터지거든요. 늘 주기적으로 터져. 선생님 어렸을 때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게 그때는 어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흥이 거의 없긴 했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건물 자체가 갑자기 구르르 무너져서 사람들 다 갇혀가지고 어렸을 때니까 그게 뭐 몰랐지.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다리가 그냥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리고 잠깐 좋은 기억 하나 주죠.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잠깐 좋은 기억 주고 다시 또 세월호 사건이 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계속. 여튼 봅시다. 이거 보니까 sin x하고 cosine x하고 누구야? y는 t하고의 교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in x는 t, cosine x는 t, 그러니까 y는 t하고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하고 교점을 관찰하고 그 실근의 개수가 f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것도 알아야겠다. 여기는 지금 이 파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있는 칸이고요. 여기는 채워져 있는 칸입니다. 0도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가 몇 개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지금 좀 밑으로 내려오면 해가 4개인 거고요. 4개 하다 보면서 3개가 되는 거고 해가 4개가 되는 거고 해가 4개인 것이고 4개인 것이고 3개인 거고 2개인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 해의 개수가 몇 개? 해의 개수를 FT라고 했어요. FT가 3개 이하인 점들 FT가 3개 이하인 점들만 체크를 하세요 라는 거야. 그 3개 이하인 곳이 어디 있어요? 여기가 몇 개죠? 2개 됐니? 여기 2개 그 다음 또 여기가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여기는 4개니까 안 돼. 4개 여기가 3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t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작은 것부터 얘를 그러니까 t1, t2, t3, t4라고 하자는 거야. 그때 GT는 이것들의 실근의 합이라고 합니다. 실근의 합. 그때 이 각각 t1부터 t4까지의 실근의 합들을 또 다 더하시오 라고 한 거예요. 실근 합들을 다시 다 더하세요. 이해돼요? 그러면 GT1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되겠죠. GT1은 그쵸? GT2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돼요. GT3는 얘들을 더하면 돼요. GT4는 얘들을 더하면 돼요. 이해되었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만 다 더하시면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만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뭐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한 번에 좀 볼게요.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에 있는 값들은 지금 딱 한눈에 어디에 대칭인지 눈에 보이니까 여기까지 한 번에 볼까요? 여기까지 한 번에 볼게. 이 친구들은 지금 어디 대칭이야? 여기 대칭이지. 이 x좌표. 이 x좌표는 얼마인가요? 여기가 파이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4분의 몇 파이? 5파이. 되니? 그럼 저기는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는 저 7개의 평균이 4분의 5파이니까 저기 있는 7개의 회는 이만큼이 되겠고. 됐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요 두 친구는 뭐 따로따로 돼야 되겠네요. 하나는 4분의 파이 또 하나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서 얘들을 다 더해주라는 거네요. 4분의 여기는 3파이 여기는 4분의 35파이 더하면 4분의 38파이 약분하니까 2분의 19파이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양수 k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fk는 뭐 인수 찾는 문제네요. 그쵸? 인수 찾는 문제니까 fx 인수 3개 적당히 놓고 식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fx를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요놈 이 친구부터 x가 0으로 가면 분자 x-1 fx x-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감마 밑에 있는 마이너스 보기 불편하죠? 보기 불편하니까 전부 다 플러스로 만들면 마이너스 하나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값이 수렴하면 돼요. 얼마로? K라는 양수의 값으로 수렴하면 돼요. 오케이. 0을 대입했는데 수렴하니까 일단 그럴 것 같은 느낌은 하나 있죠. 0분의 0거리일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이 중에 하나가 0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확신은 없긴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것 가지고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 그 다음 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 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x-알파 x-베타 x-감마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감마 이 값 또한 양수 k가 된대요. 이를 대입하면 얘가 빵이 되니까 양수로 수렴하려면 분모도 반드시 뭐가 돼야 되고 빵이 돼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요 딱 하나만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알파를 마이너스로 정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일단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에도 하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인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좀 정리 좀만 할게요. 여기에 x 빼기 1하고 여기 x 빼기 1은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x에다 1 대입해요. 분자도 마찬가지고 x에다 0 대입해야 되고 네 분모에다가 먼저 1을 대입해볼까요? 분모에다 1 대입하면 분자는 2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는 K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죠? 이거는 0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은 분모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있습니다. 분모에는 마이너스 베타 감마 분자는 0 대입하니까 베타 감마네요. 분자도 0 대입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니까 베타 감마가 돼요. 얘는 무조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거 양수라 했거든요. 양수라 했어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이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인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도 영인수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뜻이네. x가 0으로 갈 때. 그래서 오케이 그럼 베타 너를 0으로 정했어. 베타를 0이라고 생각하고 식을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타가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식을 다시 보면 오케이 너 약분돼요. 베타는 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하나씩 인수가 정리가 됩니다. 너 약분이 됩니다. 베타가 0이니까. 그리고 다시 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베타가 0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베타가 0이고 여기다 다시 그러면 식을 써보면요. x에다 0을 대입하면 여기 0 대입하면 마이너스 감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감마네요. 그래서 오케이 k가 얼마? 1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고 아래쪽에다가 이어서 써주면 k가 1이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2-2r은 얘 곱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r이 되어서 r은 3이다. r이 아니라 감마인데 감마는 3이다 라고 구해놓을 수 있습니다. 감마가 3이니까 얘 지우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끝났네 이제. fk를 구하래요. fk는 k가 1이었으니까 f1 값을 구하라는 거고 f1은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수를 하나씩 써 나가면서 구해내시면은 풀 수 있겠네요. 됐어요? 네,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씩만 따지면 되는 문제고요. 특별한 문제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열 문제.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좀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수열 문제예요. 가보자. 자, 이거 지금 여러 번 보고 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AN을 알 때 A의 2N과 A의 2N 마이너스 아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더해서 한 번에 뭔가 식을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더하기 전에 우리가 좀만 정리 좀 할게.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고 시작할게. A1도 안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N에다가 얼마 대입해서 N에다 1을 대입하면 A1을 구할 수 있잖아요. A1은 2 빼기 A1이니까 오케이. A1은 1이는 걸 구하고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하자고. 여기다가 N에다 1을 대입하면 A2는 2A1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A2도 1이라는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해놓고 얘들은 묶어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단은 묶었을 때 식도 한번 관찰해 볼게요. 얘 묶으면 홀수번째 항에다가 짝수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n번째 항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n번째 항을 가지고 그 2배 됐을 때 항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이거는 뭐 일단 다 써야 됩니다. 9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쭉 쓰면서 정리해야 돼요. 2개씩 알 수 있는 거죠. A9, A10,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16까지. 이 문제를 풀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게 되면 너무 이제 복잡해지지만 뭐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네, A1을 가지고 누구를 구할 수 있어? A1을 가지고 A1으로 A1으로 A2를 구할 수 있나요? 네, A1으로 A2를 구할 수 있고 오케이. A2로 누구를 구할 수 있죠? A2로? A3하고 A4를 구할 수 있어. A3으로 누구 구할 수 있죠? A5하고 A6 구할 수 있고 A4로 그러니까 난 2개씩 짝지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단 하나씩 써보면서 값을 잡아도 돼요. A1과 A2 알고 있으니까 1, 1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A3, A4 구해내고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죠.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A3하고 A4는 얘네다가 2 대입하면 되니까 A2에다가 얼마 더하는 거? 2 더하는 거. 이거는 A2가 2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 다음 N에다가 뭐 대입하면 3인가? 3을 대입하면 A5랑 A6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A3에다가 3을 더한 거. 이 아이는 A4에다가 4를 더한 거. 얘는 2개씩 묶어서 보는 거지 이렇게. A5에다가 5를 더하고 A6에다가 6을 더하고 A7에다가 7을 더하고 A8에다가 8을 더한다 이렇게. 이해되니?
한 번에 두 개씩. 됐어요? 이것들을 다시 또 묶어 쓸 수 있어. A7하고 A8 구한 거 여기 있거든요. A7과 A8 여기 있어요. 두 개를 더하면 또 저렇게 만들어진대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A7과 A8을 더하면 A4 더하기 얼마? 4가 되고 뒤에 7하고 8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A4 더하기 19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A4하고 A5도 A5랑 A6도 구할 수 있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A3 플러스 3이에요. 여기 값이 A3 플러스 8 이 두 개 더한 게 거기에다가 5하고 6까지 더해야 되니까 여기는 A3에 19 이것도 19인가요?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앞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앞에도 이렇게 A3랑 A4 구한 게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하니까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A3랑 A4를 더한 것이 얼마가 되고 A2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3 더하기 얼마? 4가 되어서 A2 플러스 9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네, 계산 정치. 아니요. 그럼 A3, A4도 또 줄일 수 있어요. A3, A4 여기 또 더할 수 있어. A3랑 A4 더한 게 여기 A2 플러스 2 A2 플러스 2 거기에다가 19 더하기 19 A2 플러스 얼마? 40 A2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1이라는 거 1이잖아 1이야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이 아이는 9번째 항부터 16번째까지만 더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네요. A3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이거요? 네. A5 더하기 A6은 A3 더하기 8이 아니라 3이구나. 자 여기서 두 개 더한 게 A3 더하기 3이에요. 어쩐지 숫자가 너무 같더라. 이상하더라. 얘가 3이고 그러면은 11을 14 그럼 여기도 9가 아니라 14 그러면은 얼마야? 36이요? 답이 36이에요. 아, 저건 35. 제 35? 세상에서 더 쌤 어렵네요. 네.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사실 이런 문제 스타일은 좀 전형적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런 풀이들이 만들어지는 편입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문제들은 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 한번 해보죠. 이 친구는 일단은 0부터 1까지는 일단 0부터 1까지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입니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칸 앞으로 가면 원래 있던 함수에 a배가 된대요. 오케이. 한 칸 앞으로 가면 원래 있던 함수에 a배,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a배가 된대요. 이렇게. 그럼 0부터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또 a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이렇게 가는데 아래를 보고 절대값이 있는 걸로 봐서 저 a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뭐 음수겠죠. 요 놈은 0부터 4까지 fx를 그대로 더하고 있고 절대값을 씌워 더하고 있고 이 아이는 그대로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음수가 나온다면 이 값은 음수가 되어서 성립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a 값이 음수구나라는 것을 일단 느껴야 돼요. 이해되니? a 값이 음수고 그렇다면 얘는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했다가 위로 블록했다가 아래로 블록했다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관계식을 정리해 볼게요. 넓이부터 표현해 볼까? 여기에 넓이는 넓이 써볼게요. 넓이 빈칸에다가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 6분의 1 이해됩니까? 넓이 쓰겠습니다. 여기 넓이가 몇 배가 됐겠니? A배가 되겠지. A배 튕겼으니까 A배 튕겼으니까 A배가 돼요. 이해돼요? A배니까 6분의 1에 마이너스 A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넓이 쓰고 있습니다. 넓이 A가 음수예요. 지금 A가 음수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으니까 넓이를 쓸 때는 마이너스 A를 써야 되겠네요. 아래쪽 왼쪽 넓이 다시 AB가 되니까 6분의 A의 제곱 넓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A의 세제곱 넓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됐니? 그럼 여기에는 관계식을 가지고 A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에는 그냥 넓이만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A 플러스 6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A의 세제곱 이게 조합변이고요. 우변은 정적분의 값이니까 이쪽은 부호를 바꿔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1에 마이너스 6분의 A 그 다음에 부호 바꿔주고 그대로 부호 써주고 정적분 값이니까 음의 넓이를 써주셔야겠죠. 이것을 만족한다라는 것이고요. 양변에 6을 곱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러면은 식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넘어가니까 A의 세제곱 여기는 A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A의 제곱 넘어가니까 3A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A 여기는 마이너스 2A 넘어가니까 플러스 A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3은 이퀄 0 A의 제곱 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3은 0이 될 것이고 오케이 A의 제곱 플러스 A는 뭐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고 A가 나왔네요. A는 얼마? 마이너스 4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배씩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까지 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3부터 그렇죠? 이 여기는 어디를 적분해야 돼? 노란색으로 하자.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를 적분하라는 거고 어쨌든 3분의 1배씩 가면 되겠죠? 여기의 넓이는 18분의 1이 되겠고 여기의 넓이는 3분의 1이니까 54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의 넓이는 3분의 1이니까 112분의 1 이렇게 넓이가 3분의 1씩 떨어지니까 A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해되니? 자 이렇게 놓고 정적분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적분 112분의 1은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4분의 1은 음수가 될 거고 18분의 1은 양수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고요. 112가 맞나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54에서 3을 곱하면 얼마야? 160이냐? 아 곱셈은 자신 있었는데 자 오케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62분의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되겠네요. 얼마죠? 7? 약분이 안 되겠죠 당연히 162분의 7이 있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이제 밤에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아이고 네 곧 있으면 졸업이네요. 졸업하면 곧 있으면 졸업이야. 내가 후회 없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떠날 때는 아쉬움이 없어야 됩니다. 떠나는 건 아니죠. 놀러 올 거잖아요. 다시 와야죠. 네.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일하러도 와야 될 것이고. 그죠? 자, 20번 문제 물어보시죠. 실수 전체 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 오, 야, 이 친구가 지금 미분이 불가능이거든요. 미분이 가능하고 3차 함수입니다. 당연히 우변 미분 가능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0인 점에서 뭔가 조사를 해야겠다. 일단은 저 그래프를 일단은 한번 식을 나눠서 봐볼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없거든요. fx가 아니 뭐야 이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3x 빼기 3을 보고 3차 함수인데 gx-gk 어쨌든 3차 함수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 다 뽑아내야 돼요. 음수일 때에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렇겠죠. 네. 이것의 fx는 gx 빼기 gk입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봐보세요. 우변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변은 안 변합니다. 얘는 그냥 3차 함수에서 어떤 상수를 뺀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좌변이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변하거든요. 두 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fx는 변해요. fx는 변하는데 좌변, 우변은 지금 같은 상태니까 얘는 인수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인수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위쪽에 있는 것의 좌변 3x 빼기 3하고 fx는 2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인수 두 개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있고 인수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fx, 이것도 fx고 이것도 fx인데 이건 양수에서 fx, 음수에서 fx입니다. 그냥 인수 두 개입니다. 됐나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우변에 보면 마이너스를 빼고 나면은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거든요.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거든요. 최고차항 계수를 빼고 나면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나머지를 모르지만 함수 하나를 이렇게 써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상관없는데 엄청도 여기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k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 마이너스 x를 썼냐면은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는 그럼 3분의 1x 플러스 써야 되니까 분수 나누기 귀찮으니까 이쪽을 썼습니다. 이렇게 됐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은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어쨌든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지 않은 게 아직 있죠. 누구였어요? 미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봐요. 여기 이 함수를 내가 hx라고 할게요. 이 hx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x가 0보다 클 때에는 3x 빼기 3 x가 0보다 클 때는 3x 빼기 3 이렇게 그려지고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hx예요. 여튼간에 그냥 눈치껏 알아요. x는 0에서 미분이 어떻게 돼?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 근데 전체적으로 미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얘들아 hx 곱하기 f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왜요 선생님? 우변이 3차 함수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미분해봐요. hf를 갖다가 미분하면 h 프라임 f 플러스 hf 프라임인데 이해되니? 0에서 조심해야 되잖아. 이거는 x가 0인 곳에서 없죠. 좌우가 다르죠. 좌우가 달라. 좌미 우미가 달라. 좌미 우미가 다른데 이거는 지금 똑같죠. 연속이니까. 이 친구는 좌우가 똑같아요. 이것도 좌우가 똑같고 이것도 좌우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 전체의 좌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러면 fx가 0인 곳에서 이 친구가 0인 곳에서 어떤 값을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좌우가 달라요. 좌가 마이너스 3, 우가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F0이 뭐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 존재하게 만들려면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 h 프라임 x 곱하기 fx
더하기 hx 곱하기 f'x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요. x가 알파인 경우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알파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이해되니? 근데 이 값은 알파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같은 값을 갖죠. 같은 값을 가져요. 이 값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은 값을 가져요. 왜? fx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니까 좌우가 같다고 해요, 두 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어떤 상수라고 이 값은 그냥 어떤 숫자야. 이해돼? 근데 여기는 좌가 우가 얼마야? 0에서 여기서 0에서 우 미분계수는 얼마? 3. 0에서 우 미분계수가 3이고 좌 미분계수가 1,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지금. 내 둘이 곱해서 f 0값을 곱해가지고 얘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같은 거야 지금. 이건 없어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이 값이 같아야 돼요. 그 f0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0이라고 0. 얘가 다른데 얘가 막 천방지축적으로 놔두고 있잖아요. 놔두고 얘를 잠재우는 방법은 얘가 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 이걸로 우리는 f0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